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윤석열 만남의 이해 득실. 자, 5번째입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 측과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조선일보가 윤박 취임식 전 만나나. 그런데 그 자리 YTN에 출연해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개인적으로는 검찰 선배이고, 그렇죠, 검찰 선배죠. 또 사적으로는 제가 형이라고 불렀던 사이입니다. 두 분 사이가 예를 들어서 만남이 진행되거나 또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있으면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액면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만나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간의 만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언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보면은, 그래가지고, 모든 신문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윤석열 이 만남을 시사했다. 비공식 접촉을 했다. 오래가지 않아서 이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네? 보도를 했던 YTN에서는 보세요. 윤석열, 박근혜 곧 만날 듯 이렇게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분명한 워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분의 만남을 위해서,
그것도 빨리 만나는 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는 게 있으면, 만남이 진행된다면 제가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코멘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간 감옥에 계실 때에 누가 봐도 참 헌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했던 유영하 변호사인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된 근본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 당선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다. 움직일 수 없는 팩트고, 박지만 그 동생 박지만 씨의 표현을 빌리면, 지난번 대선 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찍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에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만남이 성사될 것 아니냐라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정말로 이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인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당선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참으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탄핵이 되고 4년 9개월간 감옥 생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전원일치 파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 시련의 장본인이 윤석열 씨인데, 그 장본인이 대통령이 된 이 현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입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박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또 딜레마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분명히 언급하는 걸 보면, 이게 유영하 변호사 개인의 생각인지 박근혜 대통령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점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참 어려운 상황에 참 이걸 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또 대선은 이 취임식은 다가오고.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국민 전체가
내가 만약에 윤석열을 만날 경우 어떤 시선을 보낼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당했던 사실만을 너무 내세워가지고 윤석열을 절대 안 만난다. 내가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윤석열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만을 내세울 경우 옹색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만나는 문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만날 경우 이것 또한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아니냐 이게. 박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당한 것을 너무나 내세워가지고 그야말로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통령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보복을 화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던 국민들은 갖고 있지만 국민 전체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네? 그러니까 국민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 여론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원칙이. 그렇다고 윤석열을 만나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만나게 되면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 거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르면 곤란하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윤석열을 만나게 될 경우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슨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과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화해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로부터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부정적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윤석열 당선인을 만날 때 가장 마음에 둬야 할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탄핵과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시절에 무려 5년 6개월입니다. 그 5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 사람이 유영아뿐만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유영아 변호사의 그 충정과 헌신도 우리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밖에서 초기일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국민들의 눈망울을 동시에 떠올려야 돼. 네. 박근혜 대통령을 초지일간 5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석방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법당에 나가서 108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건강을 유지해서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기도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한테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하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 그렇게 단 한마디도 없이 지나가느냐. 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 방송을 나는 정말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피눈물도 흘려.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많은 회한의 시간을 갖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교포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교포임에도 자기가 서울에 왔을 때 태극기 집회에 나가가지고 2시간, 3시간 쭈그러뜨려 앉아가지고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없었다. 네? 통곡하듯이 저한테 말씀하더라. 윤석열을 만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둬야 할 것이 자신이 감옥에서 투쟁할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투쟁했던 그 국민들의 눈망울을 먼저 떠올려 달라.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 명분과 원칙이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건 원칙과 명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명분과 원칙이 있는 포용, 명분과 원칙이 있는 화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민해야 된다. 그래 주길 바란다, 국민들이. 네 번째, 탄핵이란 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인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김대중과 5.18 광주 문제와 똑같아. 네? 김대중 씨가 5.18 문제에 대해서 원칙과 명분이 있는 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김대중은 광주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명분과 원칙이 없는 윤석열과의 화해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엄청나게 그 지지 세력이 이탈하게 될 것이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정말 서둘러서는 곤란하다. 반드시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과 명분과 원칙이 없는 회동을 할 경우에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만세 부를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이다 이거야.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만세 부를 사람이 누구냐? 그게 김무성이고 62명의 탄핵 배신자다. 탄핵의 강을 건넜다, 드디어 건넜다라고 외칠 사람이 누구냐? 그게 홍준표고 그게 김재원이 될 거다 이거야. 정말 심사숙고하죠. 5번째 결론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건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정도. 박근혜만 보여줄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였던 그 정도를 우리는 떠올려야 돼. 네?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고 탄핵과 감옥 그 기간 동안에 무려 5년 6개월 동안에 그 난도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박근혜는 정도다 이거야. 이명박 정권 때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자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이게.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충청도 국민들한테 호소할 때 반드시 세종시 이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과 맞섰던 그 박근혜를 보고서 국민들이 미리 다음 대통령을 마음에 점찍어 줬다 이거야. 그렇다면 뭐냐? 지금 윤석열 시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이 딱 나오는 거야. 그건 뭐냐? 정도야, 정도. 명분과 원칙과 보편적 상식에 맞는 길을 걸어야 된다. 이 정도를 걷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주의할 게 뭐냐? 간신배의 출현이다. 간신배. 윤석열 정권 5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이 권력의 콩고물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출세주의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귀에 대고 윤석열과 빨리 화해해야 한다라고 그 속삭이는 거.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악마의 속삭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내공을 이미 나는 길렀다고 봅니다. 내공을. 네,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유영하 후원회장까지 맞는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과정 속에서 유추해 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지지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의 눈에 실망의 눈빛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럴 내공을 축적하고 나오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